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둘러싼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물론 지역과 중앙 정치권까지 영리병원을 철회하려는 욕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 결정에 국내 최대 의료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원희룡 지사를 항의 방문해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외국인의 한정한 조건이 제도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지 국적에 따라서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과연 이런 것이 의료법을 넘어서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과연 특별법으로 그것을 규율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제주도 의회도 원희룡 지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 지사가 도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짓밟았다고 비난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억 원을 들인 공론조사를 뒤집었다며 원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의 권한으로 원희룡 도지사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반발은 중앙 정치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정의당과 양대 노총,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원 지사의 결정이 국내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며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 책임도 크다며 병원 설립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법,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개정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도민운동본부는 원지사 주민 소환과 공론조사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 나서는 한편 주말에는 원지사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영리병원 허가 결정에 따른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진료 대상을 외국인으로만 한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큽니다. 녹지국제병원 역시 제주도에 이 같은 부분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외국인만을 진료하는 조건으로 제주도에서 허가를 내준 녹지국제병원. 제주도는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조례를 제정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이것을 위반하고 이 부분이 국내 공공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태로 슬금슬금 간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감독권을 엄정하게 행사를 해서 내국인의 진료를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영리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국인이 외국인의 이름을 빌려 진료를 받는다면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한회사라는 점도 확인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경영공시를 해야 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녹지병원은 유한회사로 운영돼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의료법도 문제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누구의 진료도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사실상 내국인의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고 제주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한다 해도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 해석 역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자유 그리고 모든 법 앞에서의 평등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위배되면서 실제 헌법적 가치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가운데 당사자인 제주녹지병원은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겠다는데 문제는 없는지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라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영리병원의 의료상 불법 행위는 국내법을 적용해서 확실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지역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LNG 복합발전소가 제주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LNG 공급이 늦어지면서 정상 가동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제주 LNG 복합발전소가 준공됐습니다. 2016년 착공한 지 2년 만입니다. 제주 LNG 공사비가 2,600억 원, 240메가와트의 설치 용량을 갖춰 도내 전력 공급의 20%를 담당하게 됩니다.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이슈화되는 초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여 카본 프리 제주 구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하지만 LNG를 연료로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 애월항에 조성 중인 LNG 인수기지가 내년 8월에야 준공 예정인데다 LNG를 공급받을 배관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기지에서 제주 LNG 복합발전소까지의 배관 길이만 37km. 배관이 지나는 마을 25곳 가운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현재 공정률은 54%에 그치고 있습니다. 서로는 가지만은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상가리민이 반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공급 시 그 시설에 대해서 시설 지원법을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마을 지원책을 마련해 주민 설득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시설들이 지나가는 지역 쪽의 주민분들께 마을의 어떤 경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시설물에 대한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원활하게 지원해드리기 위한 LNG 복합발전소는 인수기지가 준공되고 배관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경유를 연료로 가동될 계획이어서 당분간은 무늬만 LNG 발전소로 운영될 형편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3일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와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청 국장 62살 오모 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원 지사는 공직선거운동 개시일 이전인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웨딩홀들에서 선거 공약을 설명한 혐의로 오 씨 등은 참가자들에게 2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시공원 예정부지로 지정해놓고 20년간 공원을 만들지 않은 땅은 앞으로 1년 반 뒤면 한꺼번에 예정지에서 해제됩니다. 도시숲이 마구잡이로 개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단체가 이 방법을 두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예정지에서 해제되는 곳은 청주시에서만 38군데, 면적은 548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대부분 자연 녹지인데 앞으로 1년 반 뒤면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청주시가 3년 전에 내놓은 대책은 민간 개발 방식. 면적의 30%를 민간 업체가 개발한 뒤 여기서 나온 이익 일부로 남은 70%를 공원으로 개발해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이후 해제 예정지 절반을 차지하는 8개 공원에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이 가운데 6군데는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청주시는 자체 예산으론 전체 공원 부지를 사들일 수 없다며 민간 개발이 도시숲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저히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민간공원 개발 방식으로 가고 100억 미만 공원은 시에서 최대한 예산을 좀 확보해갖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 환경단체에서는 아파트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2군데를 빼고 나머지 6군데는 민간 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넘쳐나는데 도시숲을 없애가면서 굳이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 도시공원에서 한꺼번에 해제되더라도 개발 압력이 높은 일부 지역만 우선 사들이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신 보건소나 도서관을 짓는 공영개발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해서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민간 개발이 아닌 공영 개발을 통해서 투자 비용을 좀 적게 들이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자 한범덕 청주시장은 협의체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협의체 구성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면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고 협의체가 만들어지더라도 정해진 시간 안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 대설입니다. 현재 흐리고 중산간 이상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고요.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나 눈이 내린 곳에서는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까요. 안전사고와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6도에 그쳐 춥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북부 지역 흐린 가운데 현재 기온은 5도 내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6도 내외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남부 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 7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현재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도서 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 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대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과 인천공항에는 윈드시어와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다가 차차 그치겠지만 산지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시 구좌 바돌이 철새 도래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도리 철새지 도래지 야생조류 분변에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사한 결과 H5령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치료 채취 지점에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철 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사육 중인 가금류와 조류에 대한 이동을 통제했습니다. 검출된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3, 4일 뒤에 판정될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비정 판사는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강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제주 시내 버스 안에서 기사가 자신이 버스에 채 오르기도 전에 문을 닫았다며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동료 기사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의 광령리의 한 유통센터에서 하판을 내리던 작업을 하던 51살 서모 씨가 하판과 트럭 사이에 끼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에 실려있던 하판이 떨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작업하던 동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4.3 수령인 재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는 17일 예정인 4.3 수령인 재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4.3 수령인 재심 사건의 경우 정부가 군법회의를 진행하며 애초에 공소장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인데 처음으로 피고인 18명에 대한 공소장이 작성될 예정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제주도 내 특성화고와 일반고 특성화과 일반 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065명 모집에 1,165명이 지원해 1.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1.14대 1보다 조금 낮아진 것으로 영주고가 1.67대 1로 가장 높았고 뷰티고 1.27대 1, 한림공고 1.25대 1순이었으며 합격자는 내일 발표됩니다. 취업희망자 특별 전형에는 2.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354명이 선발됐습니다. 제주도가 행정시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 개선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도의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부의 법 개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합니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국회 의결을 거쳐 오는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